오붓하게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좀 더 잘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불을 끄도록 할게요. 네. 저는 우리 학원 입시전략원장 김형근이라고 하고요. 입시를 매번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데 어제 새로운 게 하나 발표가 나긴 했어요. 이제 그 예비고1이 고교학점제 첫 적용받는 학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부 기재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제 발표가 났는데, 그거 크게 이제 김포 학생들은 크게 신경 쓸 게 내용이 없어서, 이따가 이제 소인수 과목 그거 하나만 추가로 좀 말씀드릴게요. 이게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중학교 때 성적이 어쨌든 이제 목표는 인서울이기 때문에 인서울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설명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수시입니다. 네. 정시는 잊으셔야 돼요. 네. 김포고에서도 정시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제 비율이 그렇게 높진 않고 정시는 계속 재수, 삼수를 양산하기 때문에 재수생, 삼수생들 얘네들이랑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수시로 그렇게 가는 게 목표이고요. 만약에 이제 2학년까지 해서 정 안 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정시보다는 이제 논술이라든지 수시에서 이제 면접을 조금 더 보는 전형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길이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없다고 얘기해 주시는 게 그게 이제 좋은 전략일 것 같아요. 무조건 수시로 가야 된다. 설명회 때 다들 오셨나요? 혹시 입시 설명 들으셨나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교과하고 학종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계시죠? 교과는 내신 성적 위주로 보는 거고 학종은 내신 성적도 보지만 이제 다른 학교 활동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본다. 종합적으로 본다. 요 정도로 이제 일단은 알고 계실 텐데요. 둘 다 해야 됩니다. 네.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하는 게 아니라 둘 다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 교과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 요 네 가지 중에 뭐라고 알고 계신가요?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혹시 들으셨나요? 세특. 요게 이제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고 하는데 내신 성적 뒤에 각 과목별로 국어 선생님이 써주는 이제 탐구 내용들이나 얘 능력치 이런 걸 적어주고 과목별로 적어주는 거예요. 과목별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세부 능력 및 특별히 기록한 사항 해가지고 세특 이렇게 얘기하고 창체 활동은 줄여서 창의적 체험 활동인데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자율 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부의 내신 성적, 그다음에 요거 정도가 이제 학생부에서 평가를 하는 그런 요소인데요. 1번이 내신 성적이고 수능이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그러면 내신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인서울에 좋은 대학은 못 가요. 네. 예전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 몇몇 군데 있었거든요. 지금 입시에서는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기 때문에 수능을 해야 되는데 내신을 잘 보는 친구들이 수능을 일반적으로 좀 잘 봐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고는 내신 성적이 2등급이다 그러면 수능도 그래도 2등급은 나오는 학교고 나머지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방학 때 애들이 놀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애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발 방학 때 아이들이 쉬고 싶어요 라고 해도 한 2, 3일 쉬어. 요 정도 하고 방학 때 공부를 해야 수능 공부를 따로 해야 그래야지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어가지고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당연히 내신 성적이지만 수능도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학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요 4개 중에 수능이 가장 좀 덜 중요하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수능 최저를 안 보는 학교들이 좀 더 있어서 근데 요즘 추세는 수능도 조금 최저학력 기준까지도 보는 추세고요. 색깔이 이게 지금 잘 안 나와 있는데 1번이 가장 중요하고요. 얘네 둘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이제 보는 학교들이 일부 있긴 한데 그래도 얘하고 1, 2, 3번만 좀 챙기면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은 이 얘기를 듣고 내가 내신 성적이 나빠도 동아리 활동을 열심히 하면은 어떻게든 내가 커버할 수 있겠지 하고 자기가 동아리 활동을 더 하고 싶으니까 그런 걸 더 신경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절대 안 돼요. 절대. 특히 1학년 때는 1학년 생기부는요. 얘네들이 그냥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써주는 수준만 가지고 가도 충분해요. 진로가 잘 안 정해질 때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학교 활동 열심히 하고 내신 성적 좋은 친구들이 2학년 때 학생부를 신경 써가지고 관리를 잘 한다 그러면 1학년 생기부가 별로 안 좋았어도 그런 친구들이 더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게 내신 기간에 내신 성적을 올리는 거에 최선을 다해라.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똑같이 내신이 둘 다 중요한데 교과하고 학종에서 내신의 차이는 뭐냐면 교과는요. 성적이 딱 나오면 그걸 그대로 계산해요. 계산해서 평균 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각 학교마다 반영하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과목들을 그냥 평균 내가지고 등급 1.5 딱 나오면 거기서 끝이에요. 그 학교에서 계산식이 다 다르긴 한데 1.5가 예를 들면 운양고, 제1고 1.5가 김포고 1.6보다 일반적으로는 수능으로 하면은 무조건 지거든요. 근데 교과에서는 운양고, 제1고 1.5가 수능 최저만 맞추면 김포고 1.6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종합은 이 수치를 해석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실은 더 유리한 거예요. 저희가 김포 지역에서 대치동 애들보다 유리한 거는 이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에서 확실히 내신을 잘 따서 수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훨씬 더 쉽게 대학에 갈 수 있거든요. 요걸 좀 잘 이용을 하셔야 되고 종합은 이 수치를 해석합니다. 해석한다는 얘기는 이공계다라고 하면은 선택 과목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공계에서 내가 이 과목을 예를 들면 물리 과목을 애들이 피하려고 하니까 물리 과목을 내가 기계공학과 가려고 하는데 피해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다른 과목을 선택했다 그러면 교과에서는 감점이 없고요. 종합에서는 감점이 있어요. 종합에서는 내가 이걸 선택했을 때 등급이 조금 떨어질 걸 감수하고도 하더라도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거예요. 똑같은 2등급이다라고 하더라도 이과 계열의 이제 진로를 가진 학생들은 수학하고 과학이 1등급이고 영어하고 국어가 3등급인 게 오히려 반대인 경우보다 더 높게 평가를 받는 게 종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 수치에 대해서 해석을 하는 거고 얘는 수치를 계산을 하는 거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적이 이제 아주 다 낮은 애가 뭐 그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거를 뒤집는 거는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십니다. 은미체 질문 드릴게요. 은미체 버려도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 상당히 없어요. 버려도 될까요? 왠지 이렇게 쓰면 버리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죠? 될 것 같으세요? 교과에선 됩니다. 종합에선 안 돼요. 이해되시죠? 종합에서 아예 버려가지고 너무 나쁜 이제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평가를 받냐면 얘는 성실성이 부족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학생부를 다 뜯어보고 평가를 이제 해석을 하니까 얘가 은미체는 전략적으로 버렸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럼 얘는 이걸 선택해가지고 한 거니까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학교 이제 더 잘 가려고 일부러 은미체는 버렸군 이런 느낌을 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교과에서는 대부분의 학교가 은미체를 반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은미체 버려도 될까요에 대한 질문은 일단은 저는 애들한테는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포기해도 돼 버려도 돼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아이들일수록 얘만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씩 다 버리는 거예요. 태도 자체가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정확하게는 교과는 버려도 상관없는데 종합에서는 이것도 평가 요소가 된다. 단 우선순위는 후순위겠죠. 우선순위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새로 어제 발표가 난 사항인데요. 소인수 과목이 과목이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선택 과목이 있어서 작년까지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등급이 나눠졌잖아요. 근데 이제 소인수 과목이 13명 이하 선택하는 과목이면 이 등급을 나누지 않았었어요. 그냥 절대평가로 준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선택 과목 했을 때 13명이 돼 있다고 그러면 9등급제면 1등급이 한 명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3명 이하는 등급을 그냥 절대평가로 바꿔버리는 그 사항이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서 소인수가 13명에서 5명으로 확 줄었어요. 이해되세요? 6명이면 등급으로 평가해버린다는 뜻이에요. 1등급은 10%입니다. 바뀐 5등급제에서. 그러니까 6명이면 그 중에 0.6이 되잖아요. 반올림 해가지고 한 명 1등급 받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쨌든 이 소인수 과목에 대한 선택, 교과 쪽으로 조금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하면 소인수 과목은 선택하면 안 되죠. 종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가 그 학교에서 물리가 좀 쪼개지긴 했는데 어쨌든 뭐 물리를 선택을 한다. 6명밖에 없다. 그래도 선택해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교과로는 내가 확실하게 학교를 갈 수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수능 최저만 맞추면은 교과 중심으로 좀 가가지고 내가 학종보다는 교과 쪽으로 하니까 이런 과목을 피해서 선택을 많이 하는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선택을 좀 적게 하더라도 확실히 이제 그거를 이제 종합적으로 좀 더 유리할 것 같은 친구들은 그쪽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교 고교학점제로 바뀐 다음에는 선택 과목이 상당히 좀 까다로울 겁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에 대한 가이드를 우리 학원에서는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애들별로 이렇게 상담해가지고 해드릴 거니까 그거는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어쨌든 우리는 교과 학종을 둘 다 바라보고 해야 되는데 왜냐면 수시에서 대학을 총 몇 개 쓰는지 아시나요? 총 6개 쓰잖아요. 6개 전부 다 학종, 6개 전부 다 교과 이렇게 안 써요. 섞어서 써요. 섞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둘 다 이제 바라보긴 해야 되는데 약간 이제 평가의 기준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소인수 과목 선택해서 종합에서는 내가 분리해도 조금 선택을 해야 그게 오히려 조금 더 감점이 없는 선택인 거고 교과에서는 숫자로만 판단하니까 소인수 과목 선택해가지고 등급이 떨어지면은 점수가 깎이잖아요. 그럼 등수가 확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피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 되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죠? 이게 중학교에서는 다 이제 절대평가니까 90점 맞으면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등학교는 진짜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5등급제 됐으니까 뭐 내신 따기 쉽겠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사실 절대 그렇지 않고 1등급 따기 매우 어려울 거고요. 2등급도 못 딸 확률이 꽤 커요. 어떤 과목은.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걸 이제 만들어 놓은 거는 평균 몇 등급이냐 사실은 제가 1.6에서 1.8인데 김포에서 안정적으로 간다 그러면 평균 1.5등급은 나와야 됩니다. 평균 1.5등급. 이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단 1학기 중간 기말 딱 보고 나면 중간 수행 기말 딱 보고 나면 평균 등급이 딱 나올 겁니다. 평균 등급이 나올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9등급일 때는 지금 2등급에 해당한 30등이 100명 중에서요. 300명 중이구나. 300명 중에서 30등이 1등급으로 다 들어와 버렸거든요. 옛날에 이제 1.86등급까지가 지금의 1등급이 되는 거고 옛날에 한 3.65등급까지가 지금의 2등급이 되는데 2등급 구간이 상당히 넓어요. 넓어가지고 2등급이 많아지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계산을 하기 편하게 제가 말씀드리면 1등급이 3개다. 그러면 그러니까 2등급이 3개다. 그러면 1등급도 3개는 나와야 그래야지 인서울 가는 건이에요. 이해되시죠?
2등급이 3개 나왔다. 그럼 내가 지금 이번 학기에 3개가 나올 수도 있지만 이번 학기 전부 다 2등급을 깔 수도 있잖아요. 그럼 2학기 때는 다 1등급 받아야 그래야지 인서울 가능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3등급이 1개 나왔다 그러면 더 어려워집니다. 3등급이 1개 나왔다 그러면 이거는 예전에 4등급부터 6등급까지거든요. 4, 5, 6등급은 인서울을 절대로 못 가요. 3등급이 1개가 나왔다 그러면 이걸 상쇄하려면 1등급이 몇 개 필요할까요? 1등급이 2개가 아니라 3개는 필요합니다. 같은 학점이라고 했을 때.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떤 경쟁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힘든 경쟁이냐면 여기 2, 3등급 이게 제일 힘든 경쟁이고 되게 요걸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우리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3등급이 1개 나와버리면 이걸 상쇄하려면 되게 어려우니까 1등급이 3개나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든 2등급까지라도 막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직 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아직 별 생각이 없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만 이제 답답하시지. 이게 참. 저희가 그래서 요것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되고요. 공부는 어차피 우리 아이들이 하는 거니까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신 대비가 진짜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학교에서 그래도 선생님들이 뭐라도 적어주시려면은 중학교 때처럼 하면 안 돼요. 결석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학교에서 그래도 조금 더 집중하는 모습을 더 보여주고 선생님 눈에 조금 더 띄어야 아무래도 선생님도 사람이니까 써주실 때 이거 되게 귀찮거든요. 한 명 한 명 다 써주려면. 그럼 다 복사 붙여넣기 이런 포맷이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얘의 장점을 조금 더 써주시려고 한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수업 태도가 기본적으로 좋아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강조를 집에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학년 학생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저기서 컨설팅 한다 뭐 한다 그런 업체들도 김포에 있기도 하더라고요. 김포에 있는 입시 컨설팅 업체는 다 사기입니다. 제가 단언컨대 다 사기예요. 제가 다 여기저기서 들었는데 실력은 없고 돈은 벌어야 되니까 자꾸 그쪽으로만 유도하는 그런 곳이어가지고 1학년 학생부 사실 아예 안 챙겨도 상관없어요. 내신 대비만 해도 됩니다. 학교 생활 열심히 하고 아예 안 챙겨도 극단적으로 아예 안 챙겨도 상관없어요. 2학년 학생부부터 제대로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른 데 가셔서 이제 현혹돼 가지고 뭐 이렇게 막 결제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상담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부모님께서 신경 써주시면 좋을 거, 안 될 수도 있는데 좋을 거 한 네 가지만 조금 더 이제 적어봤고요. 어려운데 취침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안 쓰도록 서로 좀 약속을 좀 해야 돼요. 좀 규제를 좀 해주고 합의해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너가 그래도 진짜 중요한 고등학교 생활이니까 아니 내신 기간 한 달만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설득해가지고 요건 좀 통제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요즘 애들 너무 중독이 심해가지고 집중을 못해요. 집중 너무 심해요. 그래서 요거 하고 일어나서 미인정 지각이 생기면 안 돼요. 학종에서 쓸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한두 개 정도는 감점이 뭐 크진 않을 수 있지만 한두 개랑 미인정 지각이 하나도 없는 애랑 점수가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도 없는 애 뽑는 거예요. 기본적인 성실성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요거 아침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미리 보내세요. 미리 10분 20분 말고 한 30분 좀 미리 보내실 수 있게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것 때문에 또 싸우진 마시고요. 어떻게든 좀 요 두 가지는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3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방학 때 요번 겨울방학 때까지도 이제 여행들을 많이 다니시던데 괜찮아요. 여행 가는 건 괜찮은데 3일 이상 가면 중간에 공부하다가 흐름이 팍 깨져요. 수업을 한 번만 빠져도 얘네들이 그거를 보강하고 하는 것도 물론 그런데 얘네들이 쉬고 와서 그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3일 빠지면 보통 한 일주일은 날린다고 보시면 돼요. 방학 때 말고는 수능 공부할 시간이 없고 수능 공부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내신을 위한 실력, 기본기를 그때 올리는 거거든요. 학기 중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내신 대비해가지고 집중해서 그냥 점수를 내는 거고, 그리고 이제 학교 활동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바빠서 자기 진짜 실력 올릴 시간은 방학밖에 없거든요. 근데 김포 학부모님들은 방학 때 여행들을 그렇게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고등학생도. 근데 그거는 좀 아이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그랬을 때 이제 뭐 상으로 약간 최대 3일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그거 이상은 좀 안 가셨으면. 방학 때 저희 학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까지 계속 이제 방학 때 쉬었다가 내신 대비 때 다녔다가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계속 발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이 항상 등급대가 보면 3등급, 4등급대예요. 4등급에서 학교 내신 대비 하니까 3등급 오르면 만족하고 그렇게 다녀요. 그럼 계속 거기에서 진동을 하면 인서울에서는 계속 멀어지는 거거든요. 근데도 본인이 이 정도면 그래도 3점대니까 이 정도면은 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놀고 싶으니까 방학 때 노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사실은 이제 경제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뭐 집안 부모님의 경제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기특한 친구들이 쉬는 줄 알았어요. 아니더라고요. 쉬고 놀러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방학 때 이제 그렇게 내신 때만 다니는 친구들은 1등급은 그렇게 해도 돼. 너네는 시간 아끼려고 하는 거 인정. 근데 2등급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하면 내신 대비 못 듣게 해놨어요. 네, 못 듣게. 그렇게 해놨으니까 요것만 좀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번이 중요한데요. 첫 성적이 어머님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더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를 마음에 좀 이제 그걸 좀 해주시고, 대신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중요하니까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 본 다음에 애랑 같이 혼내지 마시고, 어차피 점수 나왔잖아요. 나온 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혼내지 마시고 같이 이거 좀 원인 분석해보자. 너도 충격받았지? 엄마도 충격이긴 한데 같이 원인 분석해보자 하고 학원에서 다 원인 분석 같이 해요. 1대1로. 이렇게 해서 그 원인 분석 정확하게 해서 조금 더 빨리 출발해가지고, 생각보다요 첫 시험에 잘 본 친구들이 기말 때 망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첫 시험에 조금 망한 친구들은 열심히 해서 기말 때 복구하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잘 분석을 해가지고 바로 대비를 하는 친구들이 좋고, 그렇게 안 하고 좀 혼나잖아요. 그러면 혼나면 이미 이제 자기의 죄책감은 없어졌어요. 없어졌기 때문에 그 이후에 시험 끝났으니까 놀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눈 감았다 트면 이제 기말고사 되는 거죠. 그럼 기말고사도 망하고, 그럼 등급 딱 확정돼가지고 3등급 5개 찍어버리면 그럼 복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인서울에선 이미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너무 우리나라 입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수시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벌써부터 이제 점수가 찍히는 거니까 1학년 때 너무 낮은 점수를 받으면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그런 애들이 정시까지 간다 그러면 누구랑 경쟁해야 됩니까? 재수생, 삼수생, 서울대 가려고 재수하는 연고대생,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서울대생, 얘네들이 15만 명이 쏟아져요. 걔네들이랑 이제 경쟁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보다 훨씬 더 아래 학교에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발 1학년 때 어떻게든 더 최선을 다해서 올릴 수 있게 이렇게 좀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저희 학원에서 최선을 다할 건데, 저희가 이제 3월 3일에 예비고일 재원생 설명회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각 학교별로 지금 선배들을 다 모아놨어요. 섭외해놔서 이제 학교 생활의 꿀팁, 애들이 알 수 있는 뭐 동아리 선택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 하고, 제가 이제 입시 설명하면서 학종 보고서 작성법 특강을 할 겁니다. 이걸 할 거고, 여기에 너무 시간 들이지 마라 이렇게 이제 얘기도 해줄 거고, 그리고 이제 저희 학원에서 쓰는 제휴해가지고 다른 업체랑 제휴해서 쓰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태특을 쓸 때 애들이 보고서를 쓸 때 제일 어려워하는 게 주제 선정이거든요. 주제를 쉽게 이제 뽑아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1개씩은 다 무료로 줄 거예요. 이때 이제 참여한 친구들은 1개씩 무료로 줘가지고 그렇게 쓸 수 있게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좀 챙겨줄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이 사실은 얘네보다 이게 더 중요해요. 수행평가는 중간고사하고 기말고사하고 합산해서 등급 순위를 나눠요.
중간 기말을 잘 본 애들도 수행평가를 소홀히 해가지고 등수가 밀려버리면 1등급 받을 애가 2등급, 2등급 받을 애가 3등급 받아버려요. 애들이 중학교 때처럼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완전 다른 게임이거든요. 수행평가는 꼼꼼하게만 하면 감점 없이 할 수 있어요. 엄청 어렵게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어느 정도 우리가 준비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은 학원에서 이제 준비를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2학기 때 2학년 선택 과목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제 다 선택 과목 가이드 해줄 겁니다. 입시 컨설팅은 이제 지금은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일단 내신 대비를 쭉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필요하실 때, 그럴 때 이제 저희가 학원에서 국영수를 듣고 오래 다니시면 그냥 무료로 될 거고, 나머지는 기본적인 비용은 있긴 있는데 저렴하게 저희가 해서 제가 해드릴 거고요. 제 생각에는 여기 오신 분들은 아마 이제 입시 컨설팅을 받을 때가 되면 다 무료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준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고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게 그렇게 저희 학원에서도 열심히 좀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입시 없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정시요. 정시는 김포에서만 어려운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사실 어려워요. 전국적으로 어렵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 8학군에 있는 친구들도 수시가 유리해요. 수시가 유리하고 정시는 어려운데, 걔네들은 이제 극상위권 친구들만 수시로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정시로도 이제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오는 거고요. 걔네도 보통은 정시로 만약에 수능을 잘 봤잖아요. 이미 수시로 다 붙어 있어요. 수시 붙고 정시로 이제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만점자도 이제 뭐 예를 들면 뉴스에만 나는 거고 학교는 수시로 가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김포고 애들이 재수생들이 많잖아요. 정시로 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점수 1점 차이로 학교가 갈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미련이 항상 생겨요. 만점이 아닌 이상 서울대 갈 점수가 나온 친구는 의대 가고 싶은데 한두 개만 더 맞으면 의대 가는데 이런 느낌으로 재수하고. 진짜예요. 다 자기의 그 현재 상황과 이상이 무조건 차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열심히 한 친구들이 한 개만 더 맞히면 이제 학교를 높여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해서 중독된 애들이 있어요. 재수하고 삼수하고 학교 조금씩 이제 올려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학교 가서도 적응 못하고. 그래서 정시 비율을 대학교에서는 서울대도 마찬가지로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정시에도 내신 반영을 하게 지금 바뀌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우리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해가지고 갈 수 있는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은 이 대학교를 정시로 가려고 그러면 최소한 3수 정도 해야지 이 대학교를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좀 일반적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매우 어렵고 장기고 정도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장기고 정도 이제 희박하게 내신은 그래도 암기 위주가 많으니까, 그리고 정시는 이해 위주가 많아서 그게 자기 시험이 내신에는 좀 안 맞고 수능에는 좀 맞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친구들 플러스 뒤늦게 정신 차린 친구들. 고1 때는 이제 다 놀아버리고 내신 망쳤다가 고2 정도부터 정신 좀 차리고 뒤에 발동 걸려서 고3 때 진짜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 말고는 정시로 수시 자기 내신 성적보다 더 좋은 학교를 가는 친구는 거의 100명 중에 1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일단 하시는 게. 그리고 정시는 어차피 나중에 기회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생각해도 안 늦어요. 지금은 무조건 다 수시밖에 없다. 머릿속에서 정시라는 단어를 지우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네네네. 네. 네네네.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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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네네. 네네네.
그 족보, 기출 족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가 약간 학원 선생님들 입장에서 자료를 좀 구하는 게 좀 더 어렵다 정도의 차이인 거고, 기출을 보는 거는 그냥 경향만 분석할 수 있는 거고요. 옛날처럼 기출을 비슷하게 내는 학교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거 다 검토해가지고 기출을 다 이제 못 내게 돼 있어요. 내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 징계받아요. 그래서 어차피 그 문제는 똑같이 못 내는데, 교육과정에서 이제 이것저것 다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저희가 시킬 수 있는 자료들은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쪽집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를 적중시키는 사례도 저희 학원도 선생님들도 많이 있으시긴 한데, 적중은 국어, 영어, 수학 중에서 영어에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영어에는 가장 큰 의미가 있는 게, 적중을 했을 때 시험에서 긴장도가 확 떨어져요. 나 이거 봤던 건데 라고 하는 느낌. 근데 수학은요, 어제 봤던 문제 똑같이 이거 나올 거야 해서 연습 여러 번 시킨 문제 똑같이 나와도 애들이 못 풀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력을 키워야, 그래야지 그거를 시험장에서 이제 맞히는 거고, 국어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똑같이는 안 나와요. 가지고 있는 어휘력과 독해력이 있어야 내가 배운 것들을 이제 풀 수 있게끔 나오는 거죠. 중학교 문제랑 완전히 다릅니다. 중학교는 내가 봤던 문제를 거의 기억에 의존해서 풀 수 있는 시험들이 이제 김포 중학교 내신 시험이라면, 고등학교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족보랑은 사실 관련이 없어요. 네. 그래서 아마 처음에 진짜 애들이 고등학교 1학년 처음 와가지고 시험 보면 진짜 당황 많이 해요. 이렇게 나온다고? 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저희는 사실은 그래도 미리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만들 때 학교 시험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자꾸 이제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미리 이제 좀 예방 주사를 놔주고 나서 하니까 좀 덜하긴 한데, 그래도 애들이 시간 모자라고 긴장하고 해가지고 평소 이제 학원에서 봤던 실력보다 좀 떨어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 별로 방법은 없고요. 격려해주고 원인 분석 제대로 해서 다음엔 연습을 충분히 조금 더 하자, 이렇게 하는 수밖에.